계속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과 관련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률 전문가인 김영미 변호사, 또 KBS 창원 보도국 지방자치팀의 손원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는데요. 먼저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김경수 도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김경수 도지사가 받고 있던 이 두 가지의 혐의 중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이죠. 네. 이것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관련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경수 도지사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드루킹 측에게 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이었습니다.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네. 3심인 대법원은 이 1심이나 2심처럼 증거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심사하는 법률심으로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심의 판단이 옳았고 또 그래서 김경수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손원혁 기자,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되죠? 아시다시피 김경수 지사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 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재수감돼야 합니다. 이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요. 네. 그 1심 재판으로 구속된 77일을 뺀 21개월여 동안을 복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수감 일정은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수감되지는 않습니다. 형 집행을 검찰이 하는데 이 대검에서는 그 주소지인 창원지검으로 형 집행 촉탁을 했고요. 네. 이 검찰에 소환돼서 이 수감 절차를 밟는 것이 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 대검 예규에 따라서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는데 이 주말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안에는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한명숙 전 총리도 형 집행 연기 신청을 통해서 선고 이후 나흘 뒤에 그 수감이 됐고요. 이 서청원, 정봉주 전 의원 등도 선고 뒤 나흘 뒤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이 김 지사는 형을 마친 뒤에도 그 5년 동안 그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네.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봤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대법원은 이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과 함께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이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 공동 가공의 의사란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그저 용인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공동의 의사로 드루킹 층의 행위를 이용해 사실상 김경수 도지사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또 이 김경수 도지사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보았는데요. 이 공모 공동 정범은 2명 이상이 범행을 공모하여 공모자 가운데 그 일부가 범죄를 실행했을 때에도 실제 실행을 하지 않은 공모자에게도 똑같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범행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이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보고 동의 내지 승인을 했고요. 또 드루킹으로 하여금 댓글 조작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범행 결의를 유지 또 강화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의 변호인단은 이 수행비서의 위치나 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 등 또 한참 쟁점이 되었던 닭갈비 영수증도 있죠. 네. 이것들을 토대로 특검이 주장한 일시에 킹크랩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었지만 예.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무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주장했던 이 결백의 주장을 얘기했던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항소심에서 그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유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나오자 김 지사는 당시에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김 지사는 일관되게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드루킹 일당의 단독 범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특검이 당일 김 지사의 어떤 행적을 구성을 할 거잖아요. 네. 그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그 드루킹과 독대를 했다면 그 산채를 떠날 때까지 한 50분 정도 이 시간이 빕니다. 그 시간에 대한 설명을 그 특검을 하지 못하니 김 지사의 기억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예. 또 김 지사는 그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 시연 이전에 두세 번 정도 만난 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큰 범죄를 공모를 하는데 그 두세 번 만난 사람과 공모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배척한 2심 재판부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김 지사 입장 오늘 어땠습니까? 네, 김경수 지사는 오늘 대법 선고 뒤 도청을 나서면서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내하겠다고 말했고요. 네.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방법이 없어졌어도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 몫으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관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결백을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제출한 장문의 최후 진술문을 개인 페이스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미 변호사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조계 반응은 오늘 어땠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신급이 아닙니다. 예.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공모 공동 정범, 즉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범행을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라고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 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볼 만큼 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경남 도정의 공백이거든요.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4번의 권한대행 체제가 경상남도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면 그동안 김 지사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동남권 메가시티라든지 아니면 부울경 행정통합 그리고 청년 특별도까지 이런 것들이 좀 동력을 잃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우려가 경상남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경상남도가 오늘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네. 이 좀 더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4번의 김혁규 도지사, 김두관, 홍준표 도지사 때도 권한 대행 체제를 경남도민이 경험을 했잖아요. 예. 이것 자체가 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 지사가 힘줘서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나 어떤 청년 정책들 이런 경남의 굵직한 현안들이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하병필 권한대행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당부한 김 지사의 말을 전하면서 네. 도정의 운영 방향을 변함없이 유지해 현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네. 큰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고요. 김 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남부 내륙철도 예타 면제나 달빛철도, 광역교통망 같은 그런 큰 국책 사업에 있어서 경남이 아주 유리하게 끌고 왔거든요. 네.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앞으로 과제가 좀 산적한 그런 현안들이 많은데 네. 그런 현안에서 경남이 어떤 주도권은 좀 약해지고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손원욱 기자가 최후 진술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늘 김경수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지난 1심 이후에 바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다음 날 바로 옥중 편지를 통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했고요. 오늘 보니까 퇴청하는 길에 또 똑같은 네, 표현을 같은 말을 썼더라고요. 했습니다. 네. 그 최후 진술에서는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만자에 달하는 원고지로 보면 한 50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어떤 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특검이 구성한 타임라인, 그날 김 지사 행적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사실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킹 김동원 씨와 네. 두세 번 만난 사이인데 이런 사람과 이런 큰 범죄를 공모를 했겠느냐, 이 네.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김동원 씨가 또 국회의원실에 또 만났다고 해요. 이렇게 어떤 범행을 공모하는 사람과 네. 공개적으로 출입이 또 이렇게 다 증명되는 이런 국회라는 자리에 불러서 네. 실에서 그렇게 만났겠느냐라는 것부터 해서 특검의 주장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좀 반박을 하는 그런 장문의 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 네. 판단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그런 글을 올린 걸로 네. 보입니다. 뭐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길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최후 진술문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했던 네.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대선이 지금 내년 3월 네.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과연 이 대법원 판결이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여권에서는 이런 파장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겠고요. 네. 그 야권에서는 계속 뭐 이거를 쟁점화하고 문제 삼을 수 있겠죠. 당장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거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고 네.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정권의 정통성을 직접 거론했어요. 이 예.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뭐 대선도 대선이지만 그 또 몇 개월 있다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 지난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 김경수 도지사 당선과 함께 그 경남에서는 여러 지방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들도 대거 당선이 됐었는데 네. 도지사의 부재는 이런 여권의 큰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도 또 비슷한 취지로 네, 과연 이것이 끝이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네. 발언을 오늘 했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말씀하셨지만 앞선 대선에서도 대선 직후에 또 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과연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인해서 과연 경남의 정계가 어떻게 요동칠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